안녕하세요, 리치 언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나오게 됐을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서 제가 저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저만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듣기로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합격했다고 들으셨는데 혹시 얼마나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저는 8월 초쯤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에 시험 봤으니까 거의 한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차는 3월부터 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보나요? 이른바 어른들의 수능, 제2 수능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거의 40만 명에 육박하면서 대수능보다 많이 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하신 중장년층 분들께서 제2의 인생, 직업들을 위해서 보는 그런 시험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규제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2030 세대들의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 보실 때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분위기는 거의 수능이죠. 너무 살벌합니다. 굉장히 차가운 냉기가 흐르고요. 조금 소리가 나도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러면 선배로서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있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다. 말 그대로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된다. 40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과락 기준이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1차는 단 2가지. 민법, 학개론. 2차는 단 4가지.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1차는 평균 60점, 2차도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본인이 점수가 좀 높은 과목에는 조금 더 열공을 하셔서 조금 부족한 과목에 갚아준다라는 식으로 점수를 개개인에 맞춰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거나 쉬웠고 아니면 어떤 과목이 좀 제일 어렵거나 좀 점수가 낮았어요? 저는 사실 민법을 너무 사랑했던 좀 재수없는 학생이어가지고 민법 본시험에서도 3개밖에 안 틀렸거든요. 사실 본시험장에 가서 이런 얘기도 되나? 본시험장에 가서 답이 막 서 있더라고요. 아, 내가 답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개론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공부를 조금 덜 하셨더라도 학개론은 점수가 잘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과락을 면한다라고 생각하고 학개론을 조금 더 점수를 키워준다면 1차도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는 좀 어땠나요? 2차의 고비는 공법이에요. 공법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공법은 열심히 공부하셔도 과락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과락 위에 한 50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공법이 90이 나왔는데 본시험에서 57.5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공법은 그렇게 본시험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과락을 그냥 피하자라는 식으로 하고 중개사법이 굉장히 점수를 득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많이 외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시험에서 중개사법이 90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그 부족했던 과목에 조금 점수를 갚아줄 수 있었어요. 공시법이랑 세법은 제가 한 달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공시세법은 많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었어서 사실 본시험 아침에 세법 강의를 보고 가긴 했거든요. 그래도 60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를 박사처럼 막 공부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기본, 우리 항상 나오는 유형들, 기출문제에 나오는 항상 나오는 유형들을 파악해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시험장에서 그래도 쉬운 문제들 위주로 다 맞춘다 라고 하고 시험을 풀고 왔습니다.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하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방대한 강의를 다 듣겠다라든지 아니면
아주 깊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만 풀겠다라는 것들은 조금 피해주세요. 각 단원별로 꼭 나오는 쉬운 문제들 위주로 꼭 맞추고 간다라고 정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강도 있고 학원도 있고 네. 책으로 독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네네. 혹시 어떻게 그중에 어떤 걸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인강을 위주로 했고요. 1.5배속. 강의의 아주 장점이죠. 2배속. 2배속은 너무 빨라서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1.5배속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강을 보는 시기가 지났을 때에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조금 줄여서 컴팩트하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 풀기. 사실 지금 시기에 기출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지선다 중에서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을 계속해서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0문제 풀어내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단 50분. 진지하게 임하면 시간이 정말 없을 수 있어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50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 시험을 접할 때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기출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시험 범위 전반에 대해서 압축해서 정리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박사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계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멘탈. 날씨가 뜨거운 여름, 7, 8월. 뭐 아직 더워, 아직 시간 많아 하고 여유로우셨던 분들도 이제 처서 지나고 선선한 바람 불고 하시면 불안 증세가 슬슬 오실 거예요. 또 멘탈이 많이 무너져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괜히 싱숭생숭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끼니 거르지 마시고 식사 잘 하시고요. 날씨 좋고 선선하니까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한 바퀴 도시고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선비 같나요?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이맘때는 점심 먹고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공부하다가 에이 하기 싫어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했었습니다. 어떤 음악 들으셨어요? 수능도 그렇고 이 시험도 그렇고 들으면 안 되는 음악들이 있어요. 욜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자제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선비 같을 수 있는데 클래식 좀 들었습니다. 클래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원이 이맘때 날씨는 또 좋아요. 걸어다니면 선선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음악 들으면서 나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 정리도 하고 했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들었다고 꿀팁 주변인 분들의 꿀팁은 아무래도 인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양질의 인강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렇게 가면 또 광고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저 광고 아니거든요. 네, 에듀띵 최고. 수험생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겁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꼭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문제는 다 맞춘다 라고 생각하고 풀고 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몸 건강, 정신 건강 잘 챙기시고 시험 잘 보고 오세요. 화이팅! 저희 리치 언니 채널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